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지금은 내 인생의 봄날이다. 박진숙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우리 이웃들과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20대엔 이 시가 연애시로만 읽혔는데요. 난임 병원을 다니며 아기 천사를 기다릴 땐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통과 공감을 바라는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나이 든 장애와 함께하기 두 번째 이야기, 장애 그리고 소통과 공감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천적 장애 발생률이 88.1%, 50대 이상 장애인이 76.9%라고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어느 날 장애인이 되는 비율,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장애인이 되는 비율도 아주 높습니다.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언어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접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공은 세계적인 프랑스 잡지사 엘르의 편집장 장 도미니크 보비입니다. 43, 1995년 12월 어느 날 보비는 어린 아들과 외출 중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한쪽 눈을 제외한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왼쪽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비는 잠금 증후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수종에 자신의 몸이 갇혔다고 보비는 느끼게 됩니다. 보비가 병상에서 잠금 증후군 환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벽장엔 지인과 친척들이 보낸 편지가 쌓이고 그들의 그림들로 벽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선 자신을 둘러싼 뜬소문들이 친구들 편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B씨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다는데 알고 있었어? 맞아, 정말 식물인간이래. 잠금 증후군 환자가 된 지 6개월 만에 보비는 60명 남짓되는 자신의 친구와 지인,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싶었다. 혼수 상태에서 반쯤 의식이 돌아왔을 때만 해도 양쪽에 목발을 짚고 파리 생활로 돌아가게 되려니 생각했다. 라고요. 보비가 편지를 다시 쓰기까지 많은 도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비가 격리되지 않도록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준 사람은 언어치료사인 쌍드린네입니다. 보비는 쌍드린네의 알파벳표를 다시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 베, 세, 데라는 익숙한 순서가 아닙니다. 에, 에스, 아, 에르, 이로 이어지는 프랑스어 빈도에 따라 철자를 새로 배치한 알파벳 표였습니다. 보비가 누군가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이 새로운 알파벳표 철자를 하나씩 부르고 보비가 원하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철자를 하나씩 받아 적고 그 철자들을 모아 단어를 완성합니다. 단어는 또 문장이 되죠. 스마트폰이 아닌 손편지가 일상이었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 개발도 지금과 달랐던 1990년대 중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비에게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가 생겼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줄 모르는 병원 직원들이 많아서 보비는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문을 닫아달라고 하거나 변기 손잡이를 고쳐달라거나 베개를 높여달라거나 이런 요구들을 보비는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하겠죠. 보비는 강요된 고독을 통해 일종의 체념을 터득했다고 해요.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 불편함을 넘어선 중압감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쌍드린느가 하루 2번 병실로 와서 미안함이 가득한 아이의 표정으로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해 줄 때 보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감을 느낍니다. 자신을 옥죄고 있는 잠수종이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을 때 그 절망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나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침묵에, 일방통화식의 대화 방식에 상대방은 언젠가 지쳐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보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출판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생활과 투병, 희망을 기록하기 위해서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으로 책을 펴냅니다. 하루 반쪽씩 130쪽,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보비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보비는 나비처럼 나들이를 나서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날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를 읽고 있으면 삶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보비의 인생 철학이 느껴집니다. 장애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소통할 수 없을 때의 좌절감을 넘어서는 의연함. 보비의 책을 덮으며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알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위와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잠깐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 마을 라디오, 지금은 내 인생의 봄날이다. 박진숙이었습니다.